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미 익숙한 얘기지만요, 이준서이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또 복수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이제 많이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제 가짜다 이런 주장이 우리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서이가 당연히 열받죠. 그래서 각종 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뭐 여러 가지 이 증명서를 내놓고 이걸 SNS를 통해서까지 다 공개하고, 이러한 이게 가짜 주장이라 이거죠. 그래서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말이죠, 이 이준서이가 일종의 이제 허위 사실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처벌해달라고. 이거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총선을 앞두고 또 상당한 파장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아이돌 그룹이 세계적으로 뭐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란서에서 이번에 블랙핑크 리사가 또 지금 파리에서 있었던 자선 음악회 이 공연에서요, 아주 뭐 엄청난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크롱 여사가 그야말로 한가운데 무대로 딱 데리고 올라와서 자기 옆에다 딱 세우고 뭐 떼창까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컬처의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문화적인 가치, 이게 이제 곧 연성 국력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력의 한 현장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BTS가 떠도 세계가 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블랙핑크의 리사가 떠도 세계가 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돌 그룹이요, 국제 무대를 지금 주름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라도 우리가 그 아이돌 그룹들의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인기, 그거 자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이 자료 화면을 비롯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보도 매체들이 이제 뭐 상당히 취재를 많이 했어요. 과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일단 봉합이 됐는데 이게 완전히 봉합이 된 거냐,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또 위기 국면이 올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요거를 분석하고 있는데, 주간 조선 분석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드라인, 그리고 한동훈의 마이웨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누가 이길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미래 권력인 지금 한동훈, 그리고 현재 권력인 윤석열, 과연 누가 또 이길 것이냐,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 자, 이런 거에 대한 또 전망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준석의 하버드 대학 요 졸업과 관련된 의혹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요, 이러한 의혹을 많이 제기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경찰로부터 지금 혐의 없음 이런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힌 지금 유튜버는요, 이병준 기자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제 이병준 TV인데요.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이런 결과를 통지받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올린 대로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받은 이 통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를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정보통신망이용법에 의한 이용법 위반, 법률 위반인데요. 자, 요거를 지금 그 혐의 없음으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법률상으로 지금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소집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증거 부족. 그 다음에는 이제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고충위에다가 국민권익위에다가 이제 고충 민원까지 제기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얘기는 지금 뭐냐? 지금 이제 이병준 TV에서요. 그동안에 이제 2020년도하고 2023년도 5월 달에
이준석의 학력 위조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제기했느냐? 뭐 하버드대 졸업한 건 맞아. 그런데 이제 뭐가 의무되느냐? 정말로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복수 전공을 했느냐? 그 다음에는 정말 경제학과를 졸업했느냐? 경제학을 공부를 한 게 맞느냐? 요거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졸업은 인정하는데 이 하버드 안에서 복수 전공했느냐, 경제학을 공부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의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병준 기자가 주장한 부분은 경제학을 조인 컨센트레이션으로 했던 건 맞다.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건 맞는데 이거는 복수 전공도 아니고 그냥 전공도 아니다. 그냥 공부했다 이거예요. 조인 컨센트레이션. 컨센트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해석의 문제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준석 씨 당신은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데 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 확정지어서 거짓말을 했느냐. 요렇게 이제 이병준 TV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데모를 가지고 이준석이가 이거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야.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으로다가 고소 조치를 했어요. 고소 조치를 했는데 이게 작년 5월에 고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고소 내용을 경찰이 이준석이가 이제 고소하니까 노노노노 그 혐의 없어. 그런 의혹의 혐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 고소했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준석이가 뭐라고 주장까지 했느냐 SNS에다가 시즌마다 반복되는 타진요 놀이다. 그러면서요. 님들이 원하는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는 논문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또는 컴퓨터 경제학 복수 정보의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10억 내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이제 이준석이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력 위조 의혹에 반박할 수 있는 게시물을 또 공유하고요. 하버드대 성적 증명서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전부 책임을 싹 다 물리겠다. 예, 요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찰에서요, 이 혐의가 없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무혐의 통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이제 SNS에 올렸던 본인의 여러 가지 증명 관련 자료들은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자, 그런데 요런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유죄.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요, 이 차명진이가 이준석의 학위 의조 논란 해명은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봉규도 이봉규 TV에서 이준석이는 무식하다, 생각이 없다. 예, 이런 깡통을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열화와 같이 지지했던 게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병준 TV의 이병준 기자가 공개한 강남경찰서의 이 무혐의 통보서를 보면은 결국은 이준석이가 이제 진 거잖아요. 본래 이제 고소했으면은 이제 불러다가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검찰 송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것만 갖고서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하는 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요 점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이준석이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SNS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10억 내기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도요. 이런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은 뭐 싹 책임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물릴 만한 상황의 전개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경찰에서 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준석이가 또 어떤 형태로 이거를 물고 늘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준석의 이 성향으로 보면요, 경찰에서 이렇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해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또 입에 거품을 품고 또 뭐라고 공개될지 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도 저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블랙핑크 리사, 불핑이라고 돼요. 불핑 리사 축어로. 그런데 이 블랙핑크 리사가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점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블랙핑크 리사 이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불란서에서 지금 이제 자선 공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이죠.
28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 파리에서요 자선 공연 음악회를 했어요. 요게 표가 말이죠. 8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자, 참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아니냐. 뭐 자랑을 벗어나는 것이죠. 자랑을 초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한 가운데 이게 이제 블랙핑크 리사인데요. 자, 블랙핑크 리사가 파리에서 26일 날 있었던 옐로피스 칼라 자선 공연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피스 이 칼라는요, 뭐 때문이었냐면요, 불란서 병원 재단의 모금 행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병원 재단의 이 회장이 누구냐면 마크롱 대사 부인인 이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은 34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27일 날 블라스 TV에서 이 공연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다시 이제 그 녹화를 떠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자, 이게 말이죠. 이제 맨 먼저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아주 유명한 지금 이제 마룬 5가 되겠습니다. 이 마룬 5가요. Move Like Jagger, 그 다음에 This Love, 그 다음에 Memories, 그 다음에 Sugar, 이런 네 곡을 열창했다고 그래요. 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창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이런 이제 뮤지션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퍼렐 윌리엄스라든가 TJ 스네이크라든가 에이셉 라키, 이런 세계적인 뮤지션하고 이제 클래식 뮤지션들, 그리고 이제 K-pop 그룹의 스트레이 키즈,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노래를 아주 그냥 장식을 해버렸는데, DJ 스네이크 무대에는요 리사가 깜짝 등장을 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 이제 솔로 무대를 했는데, 아까 지금 이게 보신 것처럼 이제 황금색 복장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황금색 요걸로다가 딱 해가지고 뭐 떼창까지 나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 공연할 때 이제 마크롱 여사가 리사를 한 무대 중앙으로 이제 올려서 자기 바로 옆에 두고 이제 행사 마무리했다는 건데, 백문이 불여일견 요 공연 한번 녹화 영상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자, 마크롱 여사가 손을 붙잡고 자기 무대 한가운데로 딱 데리고 가잖아요. 예. 야, 현직 대통령 부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개인적으로도. 자, 이 정도면은 그야말로 이제 얼마나 그 난리가 난 건지. 그래서 뭐 이 리사가 무대 올라오니까 뭐 완전히 난리가 났고요. 이 무대 의상은요, 스페인 명품인 로에베가 제작한 특별 의상이라고 해요. 예, 로에베는 이제 루이비통에 속한 회사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는요, 나리사하고 머니 이 두 곡을 불렀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떼창까지 이제 부르게 됐다. 예, 마크롱 여사가 또 이제 데리고 한가운데로 가고,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이 리사의 팬 실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겠고, 그 무대의 가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좋은 보도입니다. 이게 아주 오늘 지금 현재 온라인 이 신문에 이제 온라인판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요 관계에 관해서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인데 우선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주간조선에서 분석한 기사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동아일보에 지금 게재된 이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는요, 주간조선에서는 지금 뭐라고 보도가 되어 있냐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인자 용납받는 윤 스타일 한의 마이웨이 끝일까 시작일까. 그래서 주간조선의 이성진 기자가 지금 요 아주 장문의 기사예요. 요걸 싣고 있는데 아주 뭐 재밌는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그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말 열받게 만드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우선 김경률이를 왜 시켰냐, 이겁니다. 첫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경률이가 이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해서 똑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한 거. 예.
요것이 이제 또 굉장히 지금 불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충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간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준 위원장 사퇴해야 돼. 그럴 때, 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딱딱 자르고 있는 거. 요런 것도 대통령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예. 요런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미 보도도 나온 바 있지만은 이거 잘라야 되겠다. 김경준이를.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잘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서천 화재 현장을 다녀오면서 봉합이 된 것 같지만은 사실상 봉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 조선 이 기자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격을 보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통 크게 나가는 그런 이제 대인배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2인자는 절대 용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일적에도요, 큰 보고서 방향, 일의 방향, 요거는 잘 잡지만은 디테일은 그냥 밑에다 맡기는 격이 이제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간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을 때 한동훈 위원장 들어가고 큰 소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 나는 거. 자, 왜 그러냐? 큰 틀은 잘 잡지만 디테일은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밑에 맡기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많이 챙기고 좀 인정을 해줬는데, 보고를 딱 들어가면은 큰 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절대 복종, 이 기강 잡는 거, 이거는 뭐 확실하게 잡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인자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간조선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인한 본인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본인이 이제 딱 각을 세우면서 수평적 관계로 끌어갈 수 있느냐, 요 가능성이 어디까지냐,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어디까지고, 2인자인 한동훈 위원장의 마이웨이는 어디까지나. 이번에 이제 90도 폴드 인사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화근이 바로 김경률. 그러니까 김경률이를 임명할 때서부터 지금 용사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딱 끌고 들어와? 그러고서 사과까지 하라고 그래? 그러더니 말이 악레토까지 갔어? 그리고 사퇴를 하니까 또 사퇴도 안 해? 이러면서 격앙이 되고 윤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딱 서천 가서 고개를 폴드 인사.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폴드 인사하면서 딱 끝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끝나지 않은 싸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팬덤들은 이제 지금 이제 당에서 이제 반한 움직임 같은 것이 좀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온라인상으로 올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또 팬덤도 있잖아요. 건희사랑. 예. 이 건희사랑 측에서 최근에 이제 강신업 회장이 다시 원복하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두 사람 사이가, 왜냐면 지금 김경률이가 지금 절대 사퇴를 못하겠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은 일시적인 갈등의 갈등 해결에 불과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연 지금 이제 이 김경률의 이제 거취 문제를 두고 요게 이제 살아있는 가시 허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총선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갈라서는 거,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들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한 것이 아니냐. 예, 요런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동아일보는 지금 뭐냐, 미래 권력 대 그리고 현재 권력, 요 관계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동아일보의 분석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는 하나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지는 시나리오. 이게 지는 시나리오는 사퇴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김경률을 물러내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총선은 끝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이기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보수층 일부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박성민 지금 대표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적정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갖다가 알아서 풀고 동시에 공천도 물밑에서 조율해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간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펼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간 동화는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희 방송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